근데 왜 웃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들어서 뭐야 집어넣어. 진짜 실제 아니야? 싫으면 집에 가. 자, 개념편 꺼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하자. 최대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1시간 동안 개념 설명하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문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예제 문제들 있지? 한 번씩 싹 풀면서 정리 좀 해보고 그리고 퇴근하는 걸로. 알겠죠? 아니 1시간 동안 설명하고 1시간 동안 문제 풀 거라고 지금부터. 자, 너네 10시 오늘. 9시 반은 조금 넘지 않을까 싶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자, 방금 예고한 대로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를 할 거야. 오늘은 잡소리들 다 건너뛰고 필요한 것만 탁탁탁 찍을 거니까 오늘 내용은 수업 영상 다시 꼭 돌려보고 본 다음에 노트 정리 좀 해놔라.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쪽은 정리 좀 한번 해야 돼. 그리고 노트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는 사실 단독으로만 보잖아? 되게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에 볼 거 아니야? 11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2학년 3월에서 5월 모의고사 정도,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이 유리함수 문제들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21번 아니면 30번이야. 킬러 문항으로 나와. 어려운 난이도로. 왜 그렇게 바뀌어버리냐면 이 유리함수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리함수랑 같이 섞여. 무리함수랑 같이 섞여버리면 난이도가 갑작스럽게 뛰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돼서 난이도가 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일단 내용 정리해 놓은 거를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몸에 숙달을 시켜놔야 돼. 숙달이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유리함수라는 파트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리 꼭 해라. 영상 꼭 봐라. 뒤집어 엎어버리기 전에. 알았어? 열받으면 나 전에도 얘기했지? 월수급 7시 반 타임으로 옮긴다. 네? 자, 왜? 아니 공부 안 하면 내 맘이야. 이거 공부해. 그래서 유리함수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거든. 정의는 결국에는 뭐냐면 함수의 관계식이 유리식의 형태인 함수야.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함수니까 당연히 y라는 치역이 나오겠지? 즉 y는 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x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이 유리식의 모양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어. 유리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 어디다 잡으라 그랬어? 유리식이냐 다항식이냐 분수가 나온다고 무조건 유리식은 아니었잖아. 유리식이냐 다항식이냐 구분하려면 뭘 보고 잡으라 그랬어? 분모에 그렇지 미지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쓴다라면 x분의 1이라는 형태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 이 관계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본 적이 있어. 그렇지. 반비례 관계. 즉 중학교 1-1에서 우리가 살폈던 반비례라는 그래프의 모양이랑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유리함수는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반비례 있지? 반비례 그래프와 같은 거야. 그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우리는 지금부터 심화 수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리함수야.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 생각해봐. 반비례 그래프 그때 여러분들 처음 그래프 그리면서 막 공부할 때 기억을 떠올려봐. 어려웠어? 쉬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섞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문제들 살펴보라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함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형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그러면 자, 유리함수, 반비례 그래프랑 동일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들을 그대로 다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가장 쉬운 형태의 관계식, 기본적인 형태의 관계식을 쓸 거니까 우리는 관계식의 모양을 y는 x분의 a라는 형태로 적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이겠죠. 단 a라고 부르는 애는 0이 아닌 상수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뭔가 좀 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를 쓸 때 반비례 그래프에서 썼을 때는 여기에 항상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정수들만 나왔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정수가 아니어도 돼. 그래서 0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0이 아닌 상수값이라고 적어놓았던 거야. 확인됐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양을 살펴봐. 이거 내가 직접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까? 반비례 그래프 어떤 모양이었어? 이런 곡선. 어휴, 나 큰일 뻔했다. 쌍곡선 모양을 가지게 된다. 발음할 때 조심해라. 아까 얘기했지. 쌍 소리 나온다. 쌍곡선 모양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 확인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모양 자체가 쌍곡선 모양인 건 알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좌표평면에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지난번처럼. 좌표평면 만들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첫 번째 y는 x분의 1이라는 모양 그릴 거야. 점들 굳이 찍을 필요 없겠지? 그냥 그려도 상관없겠지? 찍어? 아니요. 그냥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이게 y는 x분의 1.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를 더 그려볼 거야. y는 x분의 2를 그릴 거야. 1에서 2로 a 값이 커졌지? 맞아?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x가 1일 때 요때 함수값이 우리는 그냥 1이 나와야 되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돼버리면 x가 1일 때 y값이 얼마로 바뀌어? 2로 나오게 되지? 다시 말하면 요 점을 지나는 쌍곡선 모양이 그려진다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쌍곡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x분의 2.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찾을 수 있는 특징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세 번째.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쌍곡선 그래프 우리가 두 개밖에 비록 그려보진 않았지만 수십 개를 그려본다고 해도 여기 보니 0,0이라는 점을 지나겠니? 안 지나겠니? 안 지나겠지. 그래서 0,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a 값이 양수니까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어? 1하고 3, 4분면을 지나고 있지? 맞니? 그러면 a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몇 사분면 지나겠어? 그렇지. 당연히 2랑 4, 4분면을 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a가 지금 우리가 음수일 때는 아직 그려보진 않았어. 그치? 근데 예상을 해볼 수는 있단 말이지. a의 절대값이 같아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거 하나 그려보란 얘기야. 세 번째,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나보고 그리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또 쌍곡선 모양이면서 2, 4, 4분면을 지나겠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 하얀색 그래프 보이지? 이게 a 값이 1일 때잖아. 맞지?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모양이거나 아니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같으면 x축 혹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기본적으로 뭐가 돼버리게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래프, 하얀색 혹은 주황색 그래프를 그려놓은 모양을 꼬라지를 보면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의 구조가 돼버리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나지 않는 0,0이라는 점 보이지? 여기다 써볼까? 요 세 번째 성질을 바꿔볼까? 0,0을 지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것까지 여기다 그냥 합쳐버리자.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쌍곡선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점대칭 도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딴 놈들은? 못생긴. 못생긴! 돼요? 안 돼요? 여기 못생긴이 한둘이야? 대답 왜 안 해? 저 새끼 끝까지 대답 안 하네, 저거? 그럼 문헌에 잘생김? 자, 그러면 은행의 다크서클은? 돼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자, 이제 여섯 번째 뭐가 등장하게 될 거냐면 이 그래프를 지금 우리는 일부만 그려놓은 거거든? 원래는 x가 계속 무한하게 뻗어나가겠지? 맞죠? 뻗어나가게 되면 이 하얀색 곡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쭉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값이 음수로 바뀔 수 있겠니?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x가 점점 커지고 있어. x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이 값이 갑자기 음수가 된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음수가 되지는 않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x축하고 만날 수 있을까? 즉 얘가 0이 된대.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즉 반비례 곡선을 그려놓게 되면은 x축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y축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x축 혹은 y축과 절대로 안 만난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만나지는 않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지. 가까워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이때 여기 보이는 이 말을 봐봐. x축, y축과 절대 안 만나. 여기서부터 절대 안 만나고 점점 가까워진다. 말이 길어? 안 길어? 세 글자로 줄일 거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문헌대 잘생김 줄여봐. 안 만나. 안 만남. 성일의 못생김 말해봐. 전환 중. 너 못생김이냐? 아니 네 글자 아니야. 자, 세 글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말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되죠? 자, 절대 안 만나, but 점점 가까워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점근선이라고.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 점근선, 지금 현재 보이는 점근선이 x축과 y축 두 개제. 맞아? 얘네들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x축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y는 0이잖아. 그 다음에 y축은 x가 0.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0,0 말고도 지나지 않는 점이 많겠지만 0,0은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왜냐면 여기 보이는 이 점근선 두 개 보이지? 보이지? 둘 사이의 교점이 누구야? 0,0이잖아. 확인되지? 그래서 우리는 유리함수 한 점, 0,0이라는 이 점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여줘. 뭐라고 붙이게 되느냐? 점근선 두 개의 교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0,0이라고 유리함수를 공부하는 동안 등장을 하게 되면 뭐라고 떠올리면 된다? 점근선의 교점이구나라고 떠올려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뭐라고? 3분 후에 다시 물어볼 건데 그때 대답 못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 우와. 재밌는 광경을 보겠지? 네. 너가 될 수도 있어,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7번째 더욱더 중요한 특징이 또 나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에서 하얀색 그래프 보이지? 요거 한번 지금부터 볼 거야. 우리 유리식 계산하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충분히 차질이라고 보니까 잘 봐. 내가 여기 x값을 정할 거거든? 얼마로 정할까? 미쳤냐? 여기가 1인데 2분의 1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희 3 같은 소리 하네. 16 할 거야. 거리가 많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때 y값은 얼마겠어? 16분의 1 되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번에는 m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m분의 1이 되겠지? 맞아? 즉 여기 보이는 점이 m, m분의 1이야. 맞지?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다 내가 m분의 1을 찍었어. 그럼 m분의 1이 대입됐을 때 함수값 지금부터 빨리 계산해봐. 뭐 나와? 그래, m.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점의 좌표 요쪽 거 봐. 얘가 m, m분의 1이었지. 집중해라. 어려운 얘기야. 여기는 m분의 1, m이지. 두 점 무슨 관계야? 역수? 이 두 점. x좌표가 역수가 됐고 y좌표도 역수가 됐지. 맞아? 이렇게 점좌표 자체가 역수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점좌표를 역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네 머리가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x좌표가 누구랑 똑같아? y좌표랑 똑같지. x가 y로 간 거야. y좌표가 어디로 간 거야? x좌표로 이동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려. 확인돼요? 확인돼? 이렇게 점좌표가 x좌표에 원래 있던 게 y좌표로 갔을 때 원래 있던 y좌표가 x좌표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즉 xy 좌표가 바뀌어도 성립하는 관계.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이는 하나의 직선 y는 x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7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기본적인 유리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는 거야. 단순하게 x축, y축 대칭이 아니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다. 확인됐니? 그와 동시에 또 생각해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지? 내가 여기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쪼개지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래프, 여기 있는 그래프 봐봐. 이거 이 선에 대해서 접잖아? 얘랑 하얀색이랑 포개질까 안 포개질까? 포개지겠지. 반대편에 똑같이 그려진 거니까. 그래서 더불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를 가집니다 라고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7가지 성질로 반비례 그래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식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0,0 점근선의 교점을 절대로 지나지 않고 0,0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진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 요 네 가지는 유리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네 가지를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딴 건 몰라도 네 가지는 무조건 외워라. 아시겠죠? 왜 외우라고 하냐면 관계식을 모르면 일단 문제를 못 푸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 점근선의 교점을 모르잖아? 니네 앞으로 문제 못 풀어.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이랑 어차피 점근선이랑 같은 내용이잖아. 얘를 모르면 이걸 짐작을 하겠니? 근데 이걸 알면 얘가 짐작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상호보완적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요 대칭 구조 2개 나오지? 이거 모르면 니네 100점이 안 나와. 이게 심화 문제로 가는 기본 스텝이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문제에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좋아 심하지 중등 과정에서 선행으로 할 때나 심하지 고등교과에서는 이거 기본 문제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적인 시험을 위해 필요한 꼭 4가지를 얘기를 한 거야.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라. 야, 영상 촬영 하잖아. 야, 너는 그 점수를 받고 왜 저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나쁘지 않은데. 뭘? 나빠? 나빠? 더 나빠? 상위권 너? 생각보다 1등급?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상위권 아니지. 중위권이지. 알고 보니까 100점 중위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가지 내용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기본형에 대한 내용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믿어도 되나? 그러면 이 기본형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보고 갈 거거든? 어디로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하면 이 기본형 자체에서는 풀만한 문제가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와. 책에는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보고 가려고 하느냐 하고 하면은 지금부터 문제를 만들 거야. 네? 뭐. 예. 자, 지금부터 말로 문제 만들 거니까 오지선다 문제야. 하나씩 골라보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그래프.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잡자. 네. 하얀색 그래프는요, y는 x분의 3이야. 지금부터 가정을 하는 거야. 하얀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3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확인됐죠? 네. 자, 1번. 3,3을 지난다. 맞아요, 틀려요? 안 지나죠? 대입하면 성립이 안 되니까, 맞지? 즉, 다시 말하면 특정한 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는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한다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x가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 불가능하죠. 왜? x가 0이 돼버리면 유리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니까. 맞죠? 자, 2번 틀렸어. 자, 그럼 세 번째. 주어진 그래프는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맞아요. 맞죠? 왜? 기본형 자체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질 거라고 했으니까. 확인되죠? 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보여놓은 거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 저번 포개시잖아. 그리고 파란색에 대해서도 저번 포개시잖아.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y는 x분의 3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0이고 y는 1이다. 아니죠. x는 0, y는 0. x축, y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자, 이번엔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물어볼게요. y는 x분의 3 그래프를 그렸지?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틀렸죠? 왜? x가 0보다 큰 범위면 x가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돼?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원래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돼. 근데 그런 얘기들은 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시간에 안 한 거야. 다음번에 이제 덕연의 불량을 할 때는 그때는 완전 풀 버전을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 확인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 뭐라고 부른다고? 어? 상곡선. 아니 왜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 그렇지. 기본형의 점근선은 어디에 있지? 0,6. 아니 예? 기본형의 점근선은? 기본형이 점근. 기본형의 점근선은 뭐지? X축, Y축. 그걸 관계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X는 0, Y는 0. 그렇지. X는 0, Y는 0. 그랬을 때 그 점근선끼리 교점이 존재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나? 예? 그런 거 있나? 뭐가 다시 말해?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지? 점근선.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는 점. 원점. 아니 원점 맞잖아요. 저 뭐라고 써 있어? 0,0. 그 위에. 점근선의 교점. 그거라고 부른다고. 아, 원점 아니죠?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인 거지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인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네가 성일고의 못생김이지 성일고의 못생김은 너다라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의 지금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는 권택지는 거지 그 여자친구의 평생 남자친구가 권택지를 리는 없는 거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에 있어서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난 헤어질 거라고 얘기는 한 적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제로 TV에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하기 시작해서 25살, 6살 때 결혼한 부부 이야기가 막 하면서 나오잖아. 뭘?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친구를 못 봐서 그렇지 택진 입장에서라면은 나는 항상 매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난 연애 많이 해보라고 얘기하거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왜 저한테는 대학 가서 안 하시고? 그러니까 대학 가서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만나보라고. 대학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되게 오래다. 진짜 많이 만나보기를 추천합니다. 못 만나요. 아니면 좀 공부하기가 아니, 대학 가면 못 만날 수가 없는 게, 요새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못 만날 수가 없는 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과에서 미팅하고 막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소개팅하고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온 때가 24이었거든? 24 이후로, 단 일주일도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어. 헤어지고 나면 다음날 바로 만나. 소개팅을 바로 잡어. 쌤이요? 아, 그냥 들어와, 소개팅. 너 소개팅 해볼래?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또, 한 2, 3일 지나면은 나 소개팅 할래. 그러면은, 그냥, 형, 골라봐. 사진을 쫙 보내줘. 누구랑 하고 싶어.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기회가 많아. 니네가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나도 이 정도인데 너네는 오죽하겠냐? 주변에 친구를 그런 잘 친구를 그러니까. 아니, 그 친구한테만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기왕이면, 가능하다라면, 여러 사람과 만나서 여러 사람과 싸워도 보고, 연애도 하고, 연애하면서도 많이 싸우게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니네가. 자, 뭐, 어쨌든, 그래서 기본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됐죠?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그럼 바로 이어서 가요. 표준형이야. 표준형은 따로 내가 할 얘기가 없어. 왜 없을까? 이미 배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매번 함수 설명할 때 표준형은 뭐 하는 거라고 표준형이라고 그랬어? 기본형을?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거 이 새끼야. 이러니 욕을 안 해? 평행이동이 적용되면 즉 기본형 자체를 평행이동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된다라고? 표준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콕 찍어서 이 7가지 성질 이것도 많이 압축을 한 거지만 이 중에서 콕 찍어서 4개만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맞지? 4개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그지? 왜 이거 4개를 굳이 콕 찍었냐면 표준형으로 평행이동할 때 요 4개가 변하게 될 거고 요 4개를 짐작할 수 있으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4가지만 정리하고 가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형에서 나왔던 게 관계식이었지? y는 x분의 a였잖아. 그지? 이걸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을 따라서 p만큼 갈 거고 y축을 따라서 q만큼 갈 거야.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다 외워놨잖아. 어떻게 했어? x축으로 p만큼 갔다. x 대신 x-p를 대입했고 y축으로 q만큼 가는 건 y 대신 y-q를 대입하는 걸로 외우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지? 응.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하면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y는 x-p 분의 a 플러스 q. 그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게 표준형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관계식.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기본형 보기 자체에서 세 번째 보기였지?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었어? 0,0에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잖아?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통째로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만나게 되는 이 점근선들과 점근선의 교점 역시 어떻게 되겠어? 같이 이동을 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P, Q로 그냥 바뀌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다 같이 이동을 할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뭐야? 다음번에 6번째. 점근선 찾았었잖아. 그지? 점근선 X축을 뭘로 썼어? Y는 0이라고 썼지? 그 다음에 Y축을 X는 0이라고 썼지? 이렇게 생긴 점근선 역시 같이 이동을 해가면 되는 거잖아. Y는 0이 가로로 그려지는 X축이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 거에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 Y는 뭐가 되겠어? 위아래로 움직인 Q가 되겠지. 그 다음에 X는 0. 세로로 그려진 이 선이잖아.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겠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직선일 거니까.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x는 p라는 점근선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구나. 확인되니? 그리고 이제 7번째, 대칭이 되는 대칭축. y는 x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었지? 얘네들도 같이 이동을 하면 되겠지? 그럼 자, 첫 번째 거 어떻게 이동하면 돼? 이 직선을 평행이동 적용해서 쓰면 되겠지? 뭐가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밑에 거는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표준형 기억해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당장 문제를 보면은 장점이 드러나. 문제 한번 봐보고 가자. 어디로 갈 거냐? 223쪽에 필수 문제 4번 문제 눈으로 봐. y는 x-3분의 1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맞니? 네. 근데 정의역, 치역은 지금 우리가 자랑이다 이 새끼야. 그렇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만 한번 가보자고. 알겠죠? 그럼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로 간단해. 어떻게 보냐면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일단 1단계 우리는 뭘 하게 될 거냐? 무조건 점근선을 찾으세요. 자꾸 왜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때 잡소리가 들리지? 네. 왜 들리지? 자, 점근선을 일단 먼저 찾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게 될 거냐? A라는 값이 있었지? 상수값. 그 A의 부호를 찾으면 돼. 확인됐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유리함수 그래프 끝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점근선 찾는 방법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 되게 간단해. 기본형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간단해. 점근선은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지.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그 점근선 위에는 함수가 지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지. 함수가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함수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관계식이 성립이 안 되게 만들면 돼. 그럼 성립이 안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는 0인 거야. 그게 점근선이야. 그리고 y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y가 0인 거야. 그러면 여기 바로 봐. 점근선 뭐가 있겠어? x는 p겠지. 그래서 점근선 찾으래. 일단 x가 p야. 찾았어. 그 다음에 y는 뭐겠어? q. 아니 그냥 q. y가 q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찾았어. 확인됐지? 그러면 이제 a의 부호가 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왜? a의 부호가 양수면 몇 사분면에 그려져? 1, 3, 4분면에. 음수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확인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4번이었지? 첫 번째 거 봐.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y는 뭐라고 써져 있니? x-3분의 1 플러스 4 이거 그리라 그랬지? 그럼 1단계 뭐부터 하라고? 점근선 찾으라고. 자, 점근선 x가 뭐야? 3, y는 뭐야? 그 다음에 a의 부호가 뭐야? 양수. 그럼 바로 좌표평면 딱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돼? 점근선부터 표시하는 거야. 우리가 좌표평면에 점근선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점선으로 표시해. 점근선이니까 점선. 연관성은 없지만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버려. 점근선이니까 점선. 같은 점자 돌림이다. 같은 점씨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x는 3. 뭐야? 여기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점선으로. 그 다음에 y는 4. 이렇게 점선으로 있겠지? 그 다음에 a 값이 1이니까 1, 3, 4분면 지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때가 중요하거든? 이때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1, 4분면이 여기잖아. 2, 4분면이 여기 3, 4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A의 부호, 표준형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1, 2, 3, 4, 4분면 보이지? 그게 같이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버려. 좌표평면도 같이 평행이동한다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점선을 통해서 다시 4분할이 됐지. 맞아?
평면이 다시 4분할 됐지? 이 4분할 된 거에 여기가 1, 2, 3, 4분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3, 4분면 쪽이니까 이쪽에 안 만나게, 이쪽에 안 만나게 그냥 그려버리면 끝이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싶어. 난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하면 세 번째 뭐만 찾으면 되냐? Y절편만 찾아. 그러면 Y절편의 위치까지만 확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가 완벽해지는 거니까. X에 0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이 Y절편이잖아. 0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1.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음수 쪽이 아니겠지? 즉 이 빨간색 그래프 밑에 쪽에 그려지는 애가 이렇게 그려질까봐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린 게. 그래서 Y절편을 찾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줘라. 기본형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형은 왜? Y절편이? 못 구하지. 야, 점근선이 Y축에 있으면 일단 Y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형이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이 새끼야. 어차피 원래 사분면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 그리면 그만인데.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X축과 Y축과 어디서 만날까? 그거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Y절편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됐죠?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 얘기까지 하고 가자. 우리 지금 문제 보면은 그래프까지 그린 다음에 정의역 찾으라고 시켰고, 그 다음에 치역도 찾으라고 시켰지?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줄게. 옛날에 김중현 선생님 있을 때, 김중현 선생님 처음 수업하실 때 애들한테 이게 정의역, 치역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어. 나 처음 수업하고 막 그럴 때. 중학교 1학년 때 정의역, 치역, 공역을 다 배웠었단 말이야. 그럼 1학년 애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냥 외워. 난 안 해. 나는 얼굴이 뜨겁고 나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그냥 외워. 기대했어? 나중에 선생님 만나면 여쭤봐. 자, 그래서 정의역은 그냥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정의역은 X야, X. X. 우리가 대입하는 X값. 확인돼요? 그 다음에 치역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오는 Y값이야. 그냥 Y가 아니야. 나오는 Y값이야. X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서 정의역을 찾으면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3 빼고 다 되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이 결국에는 뭐냐면 정의역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야. 3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3은 점근선이라서 어차피 대입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Y값은 어때? 딱 보니까 점근선 4 빼고 나머지 함수값들 다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뭐가 되냐? Y가 4가 아닌 모든 실수야.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단순화시키자면 정의역은 점근선에 X좌표 빼고 다 되고, 치역은 점근선에 Y좌표 빼고 다 되고. 됐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안 해. 난 나 뜨거워서 못해. 질판에 써주세요. 나 니네한테는 못하겠어. 어린애들한테는 하고 걔네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이 새끼들은 그것만 기억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알면 우리가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 그제? 그러니까 요거를만 잘 기억을 해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가. 네 번째 얘기는 일반형이야. 일반형. 자, 그럼 일반형을 우리는 보통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일반형은 어떤 걸로 수업을 하냐면 일반형은 그냥 그 각자의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식,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형태의 식을 얘기하는 게 일반형이야. 그럼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유리함수였잖아. 유리식에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식 중에 가장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식의 형태는 이런 식의 형태야.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 분모 문제가 2차가 되는 경우는 다 제외시켜버린 거야. 이게 가장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 일반형이다. 확인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아까 223쪽 우리 봤었잖아.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갔지만 4-1 필수 예제 4번의 두 번째 보면 요 모양이 딱 뭐야? 일반형 모양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확인됐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일반형을 보고 마찬가지로 뭐만 찾으면 돼? 관계식은 이미 알았으니까 점근선 찾고 점근선의 교점 알아내고 대칭이 되는 대칭축 찾고 세 가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찾으려면은 결국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냐? 외우라는 얘기가 돼버려. 외우라는 얘기가 돼버려. 그럼 외울 거야? 아니,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저 세 가지 특징들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뭘 기억하냐면 얘를 뭐 할 거냐?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있지? 이걸 연습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2차 함수 할 때 생각해봐. 2차 함수 할 때 일반형 나오면 거기서 추계 방정식 뭐고 꼭지점 뭐고 외우지 말고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 문제 풀었잖아. 그거 연습한 한참에서. 똑같아. 유리함수에서도 일반형이 나오면 여기서 어떠한 게 뭐다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만 연습을 해라. 알겠어요? 그럼 자, 고치는 방법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자, 일단 관계식의 모양을 봐. 여기 지금 보면은 숫자 하나 따로 떨어져 나왔지? 그지? 우리가 유리식 풀 때 생각했었어. 이렇게 숫자가 하나 떨어져 나왔던 얘기는 분모에 있는 x-p가 분자에도 있었어서 약분을 해서 나온 결과야. 확인되지? 유리식을 풀었다는 새끼들이 이걸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하면서 보여줬는데 아니야? 그러면 됐어.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바로 바꿀 거야. 자, 어떻게 갈 거냐? 분모와 분자를 a로 나눌 거야. 그럼 뭐가 되냐? y는 x 플러스 a분의 b 분의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가 돼. 확인돼요? 이게 1단계야. 분모와 분자를 분모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는 거야. 확인되니?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a분의 b라는 모양을 분자에서도 강제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a분의 c에다가 괄호하고 x 플러스 a분의 b가 들어오겠지? 맞아? 그럼 누가 추가된 거야? a제곱분의 bc가 추가됐지? 빼야지. 마이너스 a제곱분의 bc 그 다음 플러스 원래 있던 a분의 b를 추가요. 확인돼요? 그럼 이제 3단계 뭐 할 거냐? 분수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자, x 플러스 a분의 b를 이쪽 앞에 있는 항에서는 약분이 가능해지지? 근데 뒤에 건 약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뒤에 건 그대로 땡겨서 써. 이거랑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bc 플러스 a분의 d 땡겨서 쓰고 더하기 뒤쪽에다가 a분의 c 이렇게 붙여버리면 표준형 완성이야. 외울 거냐?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 점근선. 점근선의 교점부터 찾아봐. 그럼 분모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면 되지. 그러면 점근선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대칭이 되는 축이면 요만큼 똑같이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축 y는 x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 다시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써질 거란 얘기야. 원래는 이거 다 외워야 돼. 하지 말라고. 그 원래는 내가 증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외워 할 때 얘기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나마 이 표준형을 바꾸는 거 우리 연습해야 되거든? 지금 가르쳐줄까? 나중에 가르쳐줄까? 지금 라인 일단 지금 뭔가를 더 배울 여력이 있어 없어? 일단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지금부터 안 들어와? 큰일 났네. 나 아직 절반도 못했는데. 진짜요? 시간 안 줘야 돼. 아니 어떻게 해? 지금 뭔가를 더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간단하게 만드는 법 패스. 그냥 연습해. 원래 공식 삼아서 그냥 바로 눈으로 보면 찾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볼까? 4-1번의 두 번째 거 보이지? 지금 보이는 거 요걸로 연습을 해보자. 4번의 두 번째 거. 관계식이 뭘로 나와 있어?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로 나왔지? 이거 나보고 점근선 찾으라 그러면 나는 점근선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라고 바로 찾을 거야. 와. 정답 봐봐. 맞아, 아니야? 맞네요. 맞지? 그래서 이걸 알려주려고 했더니 여러 개 없다며. 그럼 패스. 직접 바꾸는 거 연습해. 자, 가자. 일단 1단계 뭐 할 거야? x 플러스 1을 강제로 삽입해야 돼. 왜?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나눌 필요가 없겠지, 이번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3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만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3 추가됐지? 얼마 해야 돼? 그래, 이렇게. 그럼 바로 관계식 끝났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 되면 되는 거잖아. 약분까지 해서. 그럼 바로 정근선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y는 뭐가 돼? 3. 그래, 이거 두 개 알았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좌표평면 만들어 놓고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근선이 여기에 있겠지? 그 다음에 3이니까 y가 여기에 있겠지? 그러면 4분면이 다시 1, 2, 3, 4분면으로 나눠진 거지? 이 상황에서 음수지? 2, 4. 그렇지. 그러면 2, 4로 요렇게 하나, 요쪽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그러면 y절편 찾으라 그랬지? x에 0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0 대입해서 계산하면 음수니까 그냥 음수 쪽 지나는구나 정도로만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정확하게는 원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주긴 해야 되겠지만.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그렸지? 그러면 이제 우린 정의역 찾을 거야. 정의역 x값이라 그랬지? 마이너스 1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값이라 그랬지? y값 중에 3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여기까지 찾아내고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나 가르쳐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안 가르쳐줄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형.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4-1번 문제 보면은 일반형이 2번, 3번, 4번 3개나 보이지? 이거 가지고 이거 바꾸는 거 계속 연습해봐. 알겠지? 이거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나면 신세계일 거야. 다음 시간쯤 아마 내가 풀어놓지 않을까 싶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뒤라는 넘겨서 필수 문제 5번이야. 자, 눈으로 봐. 유리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지? 일반형으로 나왔어. 맞지? 그럼 이 일반형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기본형이잖아. 기본형을 평행이동해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 일반형이 어떻게 평행이동 됐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일반형을 뭐 해야 돼? 저기 나 방금 눈동자가 양쪽이 다 하얘지는 걸 봐버렸어. 어우씨, 깜짝 놀라.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질렀네. 그러니까 뭐야?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지? 그래, 똑같아.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요 기본형이 얘가 여기 봐봐라. 이걸로 바뀌었어. 이렇게 생긴 애로 바뀌었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싹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고쳐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뭐 보냐면 고쳤을 때 이제 원래 있던 애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평행이동의 규칙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근선의 교점 찾았지? 그거 이용하면 문제 되게 편해져. 자, 원래 있던 기본형의 정근선의 교점 어디 있어? 0,0에 있지? 새롭게 바뀐 애가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3에 있지? x가 얼마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 x축을 따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가 얼마로 바뀌었어? 그러면 y축을 따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리고 원래 있던 기본형의 a 값이 그럼 얼마겠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그냥 정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간략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 나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 이 정근선의 교점 보이지?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있지? 꼭지점 알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알고 그래프 모양 대충 유추되잖아.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만 알면 되잖아. 그 꼭지점과 같은 역할로 내가 지금부터 써먹을 거야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놔.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성의를 못생긴 돼? 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6번으로 또 가는 거야. 필수 문제 6번을 보면은 제목을 봐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왔지? 최대 최소라고 나왔지? 뭐라는 얘기야?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할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 때 어떻게 했었어,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라놓고 그래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막 찾았었잖아. 유리함수에서 뭐가 다를까? 똑같아.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물어볼까?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우리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양에서 갈 거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야. 확인되니?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5에다 표시하고 마이너스 3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요만큼만 보면 된다는 얘기지. 아, 네. 맞죠? 그럼 언제야? 마이너스 5일 때가 최소고 3일 때가 제일 높으니까 최대가 되겠지? 네. 대입해서 함수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범위를 만약에 내가 여기를 3으로 바꿨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마이너스 5에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가 언제겠어? 여기. 마이너스 올때. 아니, 안 나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아, 맞아요, 아니에요? 최소는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가잖아, 범위 안에서.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이차 함수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 정근선이라는 존재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범위 안에 정근선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직접 분석해.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가 최대? 뭔가 이상한데? 느낌 바로 오잖아. 여기 계속 올라갈 건데. 그지? 이렇게 보고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래프 직접 그리는 걸 연습하는 끝판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뒤로 한 점 넘겨. 필수 문제 7번 보이죠? 별표 쳐. 드디어 나왔어. 뭐가 나와? 대칭이 나오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요 7번을 만들어낸 거야. 이것 때문에 만든 거야. 7번이. 자, 그럼 문제를 지금 보자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x 플러스 a,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상수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7번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얘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알아야 대칭축도 같이 평행이동할 거니까 알아낼 수가 있겠지?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필수 문제 7번. 일단 뭘로 나와 있어?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야 되겠지? 또 연습하자.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밑에 분모 쪽에 x 개수가 1이니까 나눠줄 필요는 없겠지? 바로 그냥 똑같은 거 동시에 강제로 만들어내면 되지? 그럼 x 플러스 2분의 분자 쪽에 뭐? 3과 x 플러스 2를 곱하고 플러스 6이 됐지? 마이너스 4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관계식이 y는 x 플러스 2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러면 바로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돼? 점근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2,3. 그래,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얘는 기본형이 어떻게 된 거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따라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럼 관계식이 바로 어떻게 돼? y는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 하나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정리하면 a, b 값 나오는 거지 뭐. 확인돼요? 그럼 정리하면 요거 뭐가 돼? x 플러스 5 되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지.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가 a 값이니까 a는 5고 b는 b는 그냥 1이 된다는 거 우리 확인되죠? 이렇게 그냥 바로 찾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요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니? 나 믿어도 되지?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에 더 들어갈 수 있겠어? 나 아까도 안 들어. 그치? 아까다 지금 좀 약간 회복이 됐을까 싶어서. 아직? 오케이. 그러면 그냥 계속 가. 이대로. 일단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쉽게 푸는 방법 내일 이제 여력이 생기면 얘기해. 그럼 가르쳐줄게. 내일이 아니겠구나.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8번이야. 8번은 야 이거 관계식이 뭐야 이거. 그지? A, B, C 이제 미정계수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럴 때 쉽게 푸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 뭔지 알면 표준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야 이 그래프 보고 그냥 점근선의 교점 찾아서 표준형 만든 다음에 그거 일반형으로 변환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째?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 방금 또 봐버렸어.
사람의 눈동자 양쪽이 다 흰색으로 탁, 근데 흰색인데 분명히 여기서 보면 내 눈이 이상한 거지 약간 탁해. 왜지? 오, 조금 무섭네. 자, 그래프 지금 봐. 관계식 봤더니 정근선의 교점 뭘로 나와? 좀 마이너스 3,2지. 그럼 나 이거 가지고 바로 y는 표준형 만들어. x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2라고 만들면 되겠지? a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 a 값을 찾기 위해 한 점의 좌표를 분명히 더 줄 거야. 문제 봤더니 얼마로 나왔어? 마이너스 2,0. 그럼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에 0 대입해서 a 값 찾으라는 얘기지 뭐. 확인돼요?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 2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관계식 완성.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완성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여기 보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얘랑 비교해서 a, b, c를 찾는 게 편하겠니?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는 게 편하겠니? 그래.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 난 일반형으로 고치는 게 더 편해서 일반형으로 고쳐볼 거야. 그러면 얘 일반형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2만 x 플러스 3으로 통분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 어떻게 쓰면 돼? 이 대신에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6.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x 3분의 2x 플러스 4. 그래. 이렇게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반형까지 나와 있는 거 갖고 문제 계속 밀어내고 있는 중이야. 특별한 거 다로 안 가르쳐주고 있어 나. 응? 머리에 집어넣어. 더 한기라 그래서 더 안 집어넣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그냥 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9번. 여기도 별표 하나 칠래? 이거 학교 시험 문제야.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언제 처음 나온 문제냐면 이거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 문제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좌표평면에 사각형 같은 거 도형 하나 그려놓고 직선이 얘랑 안 만나게 만드는 기울기 m의 범위 찾아라. 만나게 만드는 m의 범위 찾아라. 그거에서 거기 보면 직사각형이 나왔었지. 근데 직사각형 대신에 이제 유리함수랑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 우리 직사각형 나왔을 때 뭐 했어? 그래프 직접 그려놓고 그 그림 자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했지. 똑같아. 유리함수 그려놓고 해석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매년 보면은 매년 항상 여기서 한 번에 벽을 느끼거든 유리함수에서. 근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천천히 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문제 풀면서 따라왔었던 문제니까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래프 그려놓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는 지금 나와 있는 게 x-1분의 x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요거부터 우리가 먼저 그릴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일단 표준형 바꿔야 되겠지? 자, 표준형 바꾸면 빠르게 바꿔봐. y는 x-1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되는 거지? 아, 네. 왜? 네. 뜨잖아. 아니, 야, 이번엔 너무 쉽잖아. 앞에 숫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만 추가하면 약분되는 거 만들어졌고. 추가했으니까 하나 추가하면.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그리자. 정근선의 교점 찾아라. 정근선 어디 있어? 교점은 1,1. 그러니까 x는 1, y는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a가 1이니까 1, 3, 4번만 지나면 되지? 이쪽에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다 그릴 건데 여기는 좀 정확하게 그릴 거야. y절편 찾고 갈 거야. x에 0 대입해. y절편 얼마야? 0이지? 여기를 지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죠? 좋아. 자, 그래프 완성했어. 그럼 얘가 누구랑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물어봤냐면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물어본 거지? 자, 그럼 얘도 이제 여기다 덮어 그릴 거거든? y절편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잖아?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m은 기울기지? 지금부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기울기를 내 맘대로 그릴 거야. 맘대로 막 바꿔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약에 기울기를 가져버리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그럼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봐. 양수 쪽으로. 무조건 만나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딱 그려버렸어. 기울기가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안 만나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다시 말하면 m은 0보다 이하가 되는 순간 안 만나겠구나. 맞니?
근데 얘를 좀 더 우리가 기울여다 보면 이렇게도 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 만나 안 만나? 만나버리지. 여기쯤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0보다 작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네.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언제 처음 만날까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언제 처음 만나? 여기 점을 지나면서 접할 때. 그러니까 얘가 접하게 될 때보다 크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럼 접하게 되는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x-1분의 x가 mx 플러스 1과 같아지게 됐을 때 이 식의 판별식이 얼마면 되는 거야? 0이 된다가 바로 접할 때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요? 풀죠? 그러면 x가 분모 넘겨 mx 플러스 1에다가 x-1을 곱하게 되는 거지? 싹 다 전개할 거야. 그리고 2항까지 해서 방정식 모양 만들 거야. 그러면 mx의 제곱 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하고 m 플러스 2의 x 네? 마이너스 2. 그 다음 응? MX. 그냥 mx야? 마이너스. 빨리 딱 말해. 마이너스 MX. 응,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 m제곱 플러스 4m이 0. 그러면 결국 m이 얼마야? 0이 될래? 마이너스 4가 될래? 근데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숫자지? 그러니까 언제야? 마이너스 4일 때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이상 0보다 이하입니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야. 아, 왜 이어 이하야? 등호가 붙으면 안 되지. 접할 때보다 커야 되니까. 확인됐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제 아니야. 기존에 풀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반형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우리는 쭉 소화하면서 넘어와 본 거야. 일반형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 뭐 특별한 거 없지? 원래 함수였다라면 내가 중학교 교과과정까지 했다라면 난 여기서 수업을 끝냈을 거야. 근데 공통수학 2 앞에 거 했잖아.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지. 5번째. 자랑 아니야 이 새끼들아. 수업을 했는데 왜 기억을 하나도 못하냐고. 방학 때 내가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린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끝내? 나야 좋지. 나야 그냥 여기서 끝내면 좋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째 갈 겁니다. 역함수야. 자꾸 날 자극하면 영상 보고 합성함수, 역함수 영상까지 보고 노트 정리 시킨 다음에 문제 다 풀어오라고 시킨다. 아닙니다. 아니. 너는 해야지. 그냥 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요. 저희만 어떻게 할 거야? 했었는데 다 같이 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거의 아무것도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저희도 하는데 5글자로? 아 6글자로. 못돼 처먹었다. 다 같이 해야죠. 못돼 처먹었다. 저희 공동체인데 해야 하는데. 안돼. 같이 하죠? 영상 한번 본 상태로 보고하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우리 아무것도 공부를 기억이 너무 안 힘들어요. 지금 양이 많은데 맞아. 그건 맞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빼라고 숙제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하기에는 많아. 너는 해야지. 한 번 다 들었던 거고 영상 보고 그때도 수정이 다 해놓고 문제도 다 풀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쌤이 하라고 하신 거지 했을지 몰라요. 어? 쌤이 하라고 하신 거지 진짜 했을지 몰라요. 아, 사기를 쳤다? 말 듣고 짬 시켰다? 맞냐? 짬 시켰냐? 열심히 했어. 짬 시켰냐? 열심히 했어? 그럼 할 수 있겠네. 해.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역함수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야. 쉽게, 진짜로 쉽게 생각하면 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역. 우리가 역이라는 단어는 보통 거꾸로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 리버스 누구야? 저요. 리버스야. 예스. 리버스.
거꾸로라는 표현을 써. 그럼 함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원래 어떤 걸 함수라고 부르냐면 내가 x를 선택하지. 그 x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주잖아. 그리고 그 x가 뭘 해? 함수의 관계식에 대입이 돼서 y를 골라내지. 이게 함수잖아. 근데 역함수는 뭐냐면 내가 y를 골라. 그리고 함수에 대입을 해서 원래 있던 x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역함수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의는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서로 바뀐 함수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게 뭔 소리야 싶어.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게. 원래 x에서 y로의 함수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하는 대응표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x를 내가 먼저 정해줘야 되지. 누굴 고를까? 1, 한 3개만 얘기해봐. 1, 2, 3. 좋아. 이렇게. y는? 2, 기분이 나쁜데? 갑자기? 4, 6, 4, 6. 이렇게. 확인돼요? 자, 1. 누구랑 누구 고를래? 2요. 양아치가 진짜 2는 4를 고른다고 하진 않겠지? 2는? 4요. 난 내 제자가 양아치가 되길 원하지 않아. 그 다음 3은? 이런 게 돼요? 지금부터 이 함수 f의 이름은 내 맘이야. 됐지? f의 관계식은 내 맘대로야. 내 맘이야. 그럼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대응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함수 값이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2가 되고 f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6이 되고 f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 되지? 그래, 4가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낸 거야. 확인되지? 자, 이때 여기 보는 x 내가 먼저 정해줬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택받은 y들, 골라진 y들이 치역이지? 맞아요? 치역.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여기서 만들어 볼 건데 역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뀐다 그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y들 있지? y들이 정의역의 자리로 오는 거야. 246으로. 그리고 x들이 뭘로 오는 거야? 치역인 1, 2, 3으로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야. 즉 대응관계가 이렇게 돼버릴 거라는 얘기야. 이게 역함수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굳이 그리지 말고 원래는 x에서 y 쪽에 향하는 방향이 f라는 함수였잖아. 그치? 거꾸로 향하는 거야. y에서 x로 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이렇게 향하는 게 f라는 함수의 역함수야. 이게 f의 역함수라고.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 야, 택진이가 현재 여자친구를 골랐어. 그래서 지금 둘이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거꾸로 여자친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지. 골라봐라고. 그럼 당연히 여자친구를 누구 골라야 되겠냐? 다른 남자를 고르면 돼, 안 돼? 그럼 우리 택진 죽어. 안 돼. 상처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고르겠어? 택진이를 골라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대응관계를 만들어 놨잖아. 맞지? 역함수에서는 이 대응관계를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의 역함수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하면 누가 나올 거란 얘기야? 1이 나올 거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에다가 6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다시 f의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f의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커플이 돼 있는 게 택신이네 있고 뭐 나중에 민성이네 있을 거고 승훈이도 있을 건데 여기에 갑자기 참전하는 거야. 미래의 주성건의 여자친구가 참전을 해서 주성건 어디 갔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성건이 여기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렇다고 아무나 골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고를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역함수야. 근데 이거 F의 역함수 말로 써놓으니까 나 나중에 쓰기 싫고 땡땡 처리하고 있잖아. 서술형 쓰면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다 써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F의 역함수라는 이 말을 기호화시키는 거야. 기호화. 어떻게 기호화시킬 거냐면 F라는 함수의 역함수잖아. 맞지? 그래서 F라는 함수의 모양은 그대로 가져가. 그리고 리버스잖아. 거꾸로니까 리버스를 뜻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아니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돼. 야, 아니 A의 1제곱 역수를 취하면 뭐가 돼? A의 1제곱 분의 1이잖아. 이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한다는 얘기가 곧 있는 기본적인 숫자를 역수를 취한다는 개념이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게 된다. 그럼 이제 이 밑에 걸 다시 써보자고. 어떻게 쓸 수 있어? F의 역함수에 6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입니다. 다시 F의 역함수에 4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간단하게 끝내버릴 거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봐봐. 내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대응관계를 몰라. 요거밖에 몰라. 요거밖에. 그럼 나 이걸 보고서 첫 번째 걸 딱 봐. F의 역함수에 2 대입하면 1 되는 거지. 그러면 니네 F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지 짐작이 되냐? 그렇지. 1 대입하면 2 나온다는 거 짐작할 수 있지? X, Y가 역할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거 F에다가 얼마 대입해? 2 대입하면 얼마예요? 6. 다시 F에다가 얼마 대입해? 3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라고 원래 그걸로 복원도 가능하겠지? 이 얘기들까지 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함수의 역함수가 어떠한 대응관계를 가지는지 알면 원래 있던 함수에서 대응관계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역함수에서 지나는 점을 찾아서 원래 있던 함수에서 대입하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역함수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뭘 해보라는 얘기냐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유리함수의 일반형 있지? 얘가 지금부터 역함수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지 그걸 지금부터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딱 그 정도만 오늘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역함수 만드는 법까지만.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역함수의 뜻이 뭐라 그랬지? 정의역과 치역이 역할을 바꾼 함수야. 맞지?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x가 정의역이었고 y가 치역이었지? 서로의 역할을 바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계식이 바뀌겠어? x가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거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의 관계식은 y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지금부터 y는 x에 관한 식이 되게 정리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부터 이항하자고. 그러면 a, y 플러스 b에다가 x를 곱한 게 cy 플러스 d가 되겠지? 이 상태로 전개하면서 이항까지 싹 치워버리자. 이렇게 전개해봐. 그러면 axy가 되겠지? 요거 이항해와. 마이너스 cy는 bx가 이항하면 마이너 bx 플러스 d가 되지. 자, y로 묶을 거야. 그러면 y로 묶이면서 ax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지. 그럼 됐다. y는 이제 뭐야?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 bx 플러스 d가 되겠지? 이렇게 바꾸는 요 일련의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이게 유리함수 역함수 만드는 거야. 근데 사실 유리함수를 역함수를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린 뭐 한 거야? y랑 x를 바꿔서 쓴 다음에 y는 뭔지 계산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이거 그냥 숫자로 연습만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공식 가르쳐줘 말어. 너 되겠냐 안 되겠냐? 받아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너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상 촬영하잖아. 지금 못 받아 먹잖아?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받아 먹어도 되는 거야. 내일.
이건 해? 앞에 거는 그래, 하지 말고? 네. 알았어. 여기 보고, 자, 다 같이 봐. 여기 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비교해. 하나씩, 문자 하나씩 쏟아보면서. 그렇지. 여기 있는 BC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역함수면 늘 끝이야. 중간 과정 다 생략. 알겠어? 그럼 자, 간단한 예 들어봐. y는 3x 플러스 4분의 분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자. 자, 공식대로 역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y는 3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지? 해볼 거야. 자, 위치 바꾸고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x는 일단 뭐라고 써? 3y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지? 야, 어디서 주문해 오냐? 좀 상큼하게 얘기해봐. 목소리 왜 이래? 자, 넘겨. 3y 플러스 4에다가 x 곱한 게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지? 정리하면서 2항까지. 그럼 3x y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바로 인수분해하면서 2항까지. y는 3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대제. 똑같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중간 계산 과정 뭐 해도 돼? 다 생략. 그냥 역함수 만드는 법 이걸로 외워. 역함수에서 얘만 기억하면 돼.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책에 공식이 나오냐? 앞에 요점 정리되어 있는데 공식 안 나오냐? 221쪽에 없나? 예, 없네. 아, 여기 있다. 여기 봐. 221쪽에 개념 플러스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유리함수 해서 나오지? 풀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관계식이랑 밑에 결과물 있지? 거기 보면 보라색으로 밑에 옆에 써있다, 야. 그지? A와 D의 위치와 부호가 서로 바뀐다라고 써있지? 역함수 만들면 그냥 요걸로 기억해놔. 알겠죠? 이거 이용해서 그냥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바로 230쪽 넘어와. 230쪽에 넘어오면 합성함수랑 연결이 돼서 지금 너네가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11-2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먼저 볼 거야. 11-2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F랑 F의 마이너스 1제곱한 게 똑같다라고 나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함수 F랑 F의 역함수가 같은 식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게 fx가 뭘로 나와 있어? 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 x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돼 있지? 얘랑 얘의 역함수가 똑같대. 그럼 우리 역함수 만들 수 있어, 없어, 이제? 만들어. x 플러스 1 분의 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지? 바로 비교하는 거야. 그냥 바로 나왔지? a가 얼마야? 마이너 1이면 되지? 확인돼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단축해서 그냥 바로 문제 풀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나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11-3번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1을 지난대. 그럼 함수가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역함수 만들 수 있잖아 이제. 만들면 대입하면 또 성립하겠지?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연립해서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함수 만들기 공식 심화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지금부터. y는 내가 만약에 3x분의 4x 플러스 2라고 썼어. 이건 역함수 어떻게 만드냐? 그냥 x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x가 없어진다? 여기 뒤에 0이 생략돼 있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얘랑 누가 자리 바꿔야 돼? 4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는 거야.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돼? y는 3x 마이너스 4분의 0x니까 사라지고 2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똑같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이렇게도 되는 거야. y는 내가 만약에 2x 마이너스 3분의 5야.
역함수 만들려고 시켰어. x 없잖아. 여기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바로 바꿔서 역함수 만들면 y는 2x분의 3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잊지 마.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역함수까지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6번째 마지막 얘기하고 오늘 마치자. 뭐? 너 오늘 늦게 갈 거라고 했잖아. 합성함수, 이거는 6번째로 이름 붙이지 마. 번 왜? 합성함수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징징거리니 해야지 어떻게? 야, 오늘 니네 숙제 제외 안 해도 되겠다. 야. 그래도 제외하자. 그래. 니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빠. 근데 좋아하는 배웠으니- 기술을 한다. 니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러니까 또 기분이 나쁘네? 되게 좋아해야 기분이 안 나쁜데? 안 좋아하니까 뭐 되게 시큰둥하고 내가 왠지 배려해준 것 같은데 배려해준 것 같은 기분을 못 느끼고 있어. 줘봐. 표정 봐. 하나도 안 좋아하고 있어. 자, 합성함수 진짜 기초적인 원리만 설명할 거야.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합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되거든? 합성?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때 합성이라는 단어 쓰냐? 니네 게임 많이 하니까 알 거 아니야. 합쳐서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그래, 합쳐서 만들어낼 텐데 잘 들어봐. 그 합친다라는 말이 덧셈의 개념으로 합치는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합치는 거냐? 만들어지는 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기본이 되는 베이스 혹은 세 가지가 되는 베이스를 섞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지. 맞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성을 덧셈 혹은 곱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의 함수 f가 있고 또 다른 함수 g가 있어. 두 개를 더한 거 합성이라고 보면 될까? 안 돼. 다시 f라는 함수에다가 g라는 함수를 곱한 거 합성이라고 보면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즉 f와 g가 섞여서 새로운 무언가 하나가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하느냐? f와 g가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게 돼. 이 동그라미 기호가 사실 곱셈에 대한 기호거든? 근데 좀 더 파고들면 내적에 대한 기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야. 내적. 내적과 외적 몰라? 알아? 근데 왜 아는 척해? 외적. 적. 왜죠? 에너지. 회전은 안 돼. 그럼 내적은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외부의 적은 문정민이야? 내적과 외적.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내적은 배울 거고 외적은 대학 가서 배울 거라 무시하면 되고. 어쨌든 요 기호를 쓰는데 요거 우리가 보통 곱하기 기호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많이 쓰던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함수 안에서는 곱하기 기호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 합성이라는 기호로 생각하면 돼, 합성. 확인됐죠? 그러면 이 합성이라는 기호를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지? 합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걸 일단 읽을 때 F 동그라미 G잖아, 맞지? 곱하기로 읽으면 안 돼. F 동그라미 G 없어 보이잖아. 서클이라고. 그렇지. 이 새끼 뭘 좀 아는데 트렌드를 알아? 그래서 F 서클 G. F 서클 G. 확인됐죠? F 서클 G.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거 여기 뒤로 이렇게 붙는 거야. F 서클 G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fx라는 함수 있지? fx의 x자리 있잖아. x에 gx라는 거 전체를 대입하면 돼. 이게 합성이야.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애 보이지? 뒤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는 함수의 관계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걔를 앞에 있는 함수의 관계식에 x자리에 통째로 대입해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새롭게 정리해라. 이게 바로 합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라는 관계식 마음에 드는 거 빨리 불러봐. 뭐라고 할까? x제곱. 쉽게 가자. 자, 그 다음에 gx 뭐라고 할까? 아이씨. 이렇게 가자.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 서클 g라고 하잖아. 이렇게 요 관계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gx라는 뒤에 있는 애 보이지? 얘를 f 앞에 있는 애의 x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해석이 f 안에 이렇게 대입된다는 얘기야. x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gx를 제곱한 걸로 그냥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돼버리게 돼서 뭐가 된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합성이라는 개념 자체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확인됐지? 그럼 바꿔. 이번에는 g 서클 f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어디로 대입하는 거야 이번에? g에다가 fx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x 자리에 대입할 거니까 2fx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요거야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합성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역함수 있지? 쟤가 같이 섞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섞이게 될 거냐면 이렇게 섞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써놨던 거 봐봐. fx가 뭐였어 우리? x의 제곱이었고 gx가 뭐였지? 2x 플러스 1인데 그냥 너네 편하라고 x 플러스 1이라고 써줄게. 확인됐지? 자, 지금부터 빠르게 암산할 거야. f 서클 g야. 불러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g 서클 fx야.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1이지. 자, 여기서부터 합성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 나와. 합성되는 순서가 달라졌지. 관계식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합성되는 순서가 무진장 중요하구나. 쓰는 순서가 무진장 중요하구나.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할 거야. f의 역함수 만들고 싶어 나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유리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 과정 있지? x, y 자리 바꿔서 시정해야 하던 거.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란 얘기야. 그러면 y는 뭐가 돼? x의 제곱이었지? 그러면 자리 바꿔. x가 뭐가 돼? y의 제곱 되는 거지. 그럼 결국 y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지.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이거에 대해서 원래 구체적으로 좀 더 합성함수의 성질로 파고들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기에는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냥 역함수를 루트 x 요것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요거 하나로 단정을 짓고 갑시다. 됐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gx도 만들 거야. g의 역함수. 보이지? 자, 그러면 얘는 y는 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러면 x는 y 플러스 1로 바꾸고 y는 뭐가 돼? 그렇지.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찾은 이유는 합성을 하기 위해서 찾은 거거든? 자, f 역함수 서클 g의 역함수 x야. 어떻게 하면 돼? f의 역함수에 x자리에 g의 역함수를 통째로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g의 역함수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뭐가 돼? 루트 x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확인됐지?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 f 서클 g 한 거 위에 우리 찾았지? 얘 지금부터 역함수 만들 거야. 그리고 다시 g 서클 f 했지? 여기 했잖아. 역함수 만들 거야. 자, 위에 거 집어치우고 그럼 밑에 것만 해. 힘들어 하니까 요거는 내가 봐줄게. 자, 요거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었지? 자리 바꾸면 되지? x가 y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y의 제곱이 뭐야? 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y가 풀마 루트 x 마이너스 1이지? 아까 우리 뭐만 쓰기로 했어? 플러스만 쓰기로 했지? 그럼 얘가 뭐야? 루트 x 마이너스 1이지? 원래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교가 딱 되네. 똑같은 결과 나왔지? 얘랑 얘가 어떻다? 같다. 이게 니네가 역함수, 내가 굳이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엮어놓은 이유가 요거 때문이야. 왜 이걸 엮었냐면 G랑 F를 이렇게 합성을 했어. F가 G에 들어간 거잖아. 이걸 역함수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 이 역함수 기호가 가로 바깥에 있잖아. 마치 지수 법칙만에 얘를 이렇게 그냥 분배해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G의 역함수, 서클 F의 역함수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찾아본 결과는 어때? 반대로. 그렇지. 이게 분배가 된 건 맞지만 순서가 바뀌어버렸지?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요거 기억해놔. 이해되니 안 되니? 이게 우리가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얘기야. 첫 번째는 뭐였어? 순서가 합성할 때 합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역함수가 합성될 때 요게 이렇게 괄호가 풀어질 때 분배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배되면서 합성하는 순서까지 바꿔라. 확인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하고 마치자. 세 번째. 아까 우리 F 찾았고 F의 역함수도 찾았고 막 G도 찾았고 G의 역함수도 찾았지? 맞지? 자, 잘 봐. 나 이렇게 합성해 볼 거야. 어떻게 돼? 루트 X를 제곱하는 얘기지. X네? 맞지? 자, 이번에는 거꾸로 G의 역함수에다가 G를 합성해봐.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거지. 그러니까 X네? 이런 시발? 결과가 똑같네? 맞아, 아니야? 결과가 똑같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함수랑 그 녀석의 역함수가 합성되는 순서는 상관없어. 우리 지금 F에다가 F의 역함수도 집어넣어봤고 G의 역함수에다 G도 집어넣어봤잖아. 순서는 상관없어. 합성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X가 나온다.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X가 나온다라는 요 얘기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합성하는 요 관계 있지? X가 대입해서 X가 나왔지? 1이 대입되면 1이 나올 거고 2가 대입되면 2가 나올 거고 GX가 대입되면 GX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생략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즉 합성함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니네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면 이걸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잘 봐 지금부터. 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쓸 거야. 서클 바로 하고 G 서클 F의 역함수 서클 G 이거 뭐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괄호 안에 F를 일단 G에다가 합성을 해. 그리고 역함수를 만들어내. 그 만들어낸 식에 GX를 대입해. 그렇게 나온 식을 다시 F에 또 대입해야 돼. 미친 거야.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토대로 정리를 해버리면 F 서클 F의 역함수 서클 G의 역함수 서클 GX 되는 거지. F랑 F의 역함수 함수랑 함수의 역함수 합성 생략. 함수랑 함수의 역함수랑 함수의 합성 생략. 뭐만 남아? 그냥 X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요? 이거 생략하게 될 때? 아니 붙어 있어야지 둘이. 이거 생략하고 나면 얘만 남잖아. 역함수가 앞이나 뒤에 뭐 이렇게 써지는 거? F 서클 G 서클 F의 역함수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생략? 이건 안 돼. 저희 두 개는 잘 바꿔. 어떻게 바꿔? 불러봐. F의 역함수 서클 F. 요거 했잖아. 얘 샀다.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응용하면 230번의 필수 문제 11번 보이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합성됐더니 X가 됐지? 맞죠? 이거 뭐야? 생략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F와 G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쳐놔. F 서클 GX가 X다라고 돼 있는데 밑줄 치고 GX가 FX의 역함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요거 적어놔. 230쪽에 필수 문제 11번이라고 필수 문제 11번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러니까 너네 숙제를 해야 돼. 그죠. 화이트 났어? 자, 요렇게. 적어놔. 알겠죠? 요걸로 그냥 해석하고 문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럼 그 얘기를 이제 넘어가서 229쪽 봐볼래? 필수 문제 10번.
fx가 x분의 x-1인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또 나온다? f의 1이 f라고 써져 있고 f의 n 플러스 1이 f의 n에다가 서클 f라고 돼 있지. 이렇게 써져 있지.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면은 f라는 함수 자체를 f가 한 번 합성됐다라는 의미로 쓰라는 얘기고 n에다 숫자 1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f2가 f의 1에다가 서클 f지. f에다가 f 합성하면 f2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합성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 이해 못해 지금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뺄 문제는 빼라고 했던 문제는 너네만 해. 그래서 이 반복해서 합성하는 거 결국 뭐라는 얘기야? x 나올 때까지 원래 자기 함수 나올 때까지 찾는 거야. 주기 찾기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주기 찾기 해서 문제 풀어갖고 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대단히 많은 얘기를 했어 우리 지금. 일단 유리함수에 대한 거가 유리함수가 뭔지 얘기했지? 유리함수의 기본형 얘기했지? 근데 기본형은 반비례함수랑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콕 찍어서 4가지 얘기하면서 그거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했어. 노트면 정리해놔. 그리고 표준형은 따로 내가 별로 할 게 없었어. 왜? 평행이동만 적용하면 되니까. 일반형에서는 반드시 딱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뭐 기억하라 그랬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연습하라 그랬어. 맞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역함수 얘기했지? 역함수에서는 유리함수를 역함수로 바꾸는 거 아예 공식화 시켜서 그냥 외워버리라고 얘기했지. 맞죠?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합성이 됐을 때,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규칙 3가지라고 해서 3가지 정리해줬지? 합성되는 순서 중요하다. 어디 갔어? 아, 집어버렸네. 순서 중요하다. 그 다음 2번째, 괄호를 묶여 있을 때 역함수를 취하고, 즉 역함수를 분배해 주되 합성하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 3번째,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가 합성되면 x, 무조건 대입된 게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버리라고 했던 거. 이렇게까지 3가지. 이 3가지는 니네가 문제를 안 풀더라도 노트북에서 정리하고 외워놓긴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아까 처음에 숙제 때 범위 다 예고해드렸죠? 차영이 다 체크됐지? 그럼 그 범위 맞춰서 숙제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만들어. 그래? 또 하고 싶은 말? 성일의 잘생김. 하고 싶은 말? 쟤는 못생긴 거 하고 싶어. 오케이. 문헌의 못생김. 문헌의 잘생김. 하고 싶은 말? 얼굴 달라는 빨리 거 가고 싶어. 알았어. 은행의 다크서클 하고 싶은 말? 재밌다고? 뭐 내가 생긴 게? 네. 책 펴. 왜? 이젠 얼굴로 안 웃기고 말로 웃겨보려고. 책 펴, 빨리. 뭐가? 아, 말도 재밌고 얼굴도 재밌게 생겼다? 그래? 좋은 겁니다. 그러면 써줄게. 진짜 범위. 네? 아. 저게 무슨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